옛날 옛적에 참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습니다. 아이들 굶기는 게 너무 안쓰러워. 어느 날 처가에라도 가서 뭐 좀 얻어올까 하는 생각으로 처가에 갔습니다. 가서 장인어른, 장모님 암흑에 서방 왔습니다. 잘 계셨는지요? 했습니다. 응, 왔는가? 자주 보내. 장인 장모는 건성으로 그러고는 부엌에다 대고 거기 찬밥 남은 것 한 그릇 갖다 줘라. 하는 것입니다. 찬밥 남은 것 한 그릇하고 소금 한 접시를 갖다 준단 말입니다. 찬밥이나 더운 밥이나 며칠 굶은 배가 뭘 가리겠습니까? 막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다른 사위가 왔습니다. 이 사람은 둘째 사위고 새로 온 사람은 맞사위인데 맞사위는 쌀섬깨나 쌓아두고 사는 부자였습니다. 그 부자 사위가 와서 장인어른, 장모님, 암흑의 서방 왔습니다. 아이고, 자네 왔구먼. 어찌 이제야 오나? 자주 들리지 않고. 반색을 하고는 부엌에다 대고 맞사위 왔다. 어서 닭 잡고 떡 해라. 밥도 새로 짓고. 한단 말입니다. 이 사람이 그만 밥맛이 뚝 떨어져 상을 물렸습니다.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런 밥은 못 먹겠다 싶어 상을 탁 물리고 암흑에 서방 그만 갑니다. 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. 나와서 휘적휘적 집으로 가면서 생각해보니 이거 참 사람이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장인 장모한테 이렇게나 수모를 당하고서도 그냥 쏙없이 살 일이 아니더란 말입니다. 이게 다 가난한 탓이니 딱 10년만 작정을 해보자. 10년 동안 작정을 하고 대들면 안 될 일이 무엇 있으랴.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말을 했습니다. 여보,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아주 딴 데로 갑시다. 아, 어디를 가든 이보다 더 못 살게야 하겠나 싶은 거지 말입니다. 그래서 내외가 보따리 싸서 이고 지고 아이들 데리고 아주 먼 데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. 사람이 얼씬도 안 하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움막을 지어놓고 그때부터 딱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. 뭘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 오늘부터 10년 동안 온 식구가 하루 세끼 보리죽만 먹고 삽시다. 알겠어요. 그렇게 할게요.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 보리죽 3사발, 더는 먹지 맙시다. 내 손님이 오면 내가 굶고 내 몫을 대접하겠소. 그럼 전 친정에서 누가 날 보러 와도 내가 굶고 내 몫을 대접하지요.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. 작정을 하고 시작하는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? 그날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식구가 하루 보리죽 3사발만 먹고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. 산 파서 논밭 일구고 곡식 심고 모 심고 거름 주고 김 매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고도 보리죽 3사발만 먹고 견디었습니다. 한 해를 그렇게 마음 먹고 농사를 지으니까 곡식이 제법 모이는 겁니다. 하루 세끼 먹을 보리죽거리만 남기고 죄다 싸서 곡간에 넣어두고 또 일을 했습니다. 그 이듬해에는 곡식 조금 팔아서 닭 사고 소 사서 기르니까 이것들이 새끼를 쳐서 제법 수가 많아지고 그 이듬해는 돈이 모이니까 그 돈으로 땅을 사는 겁니다. 논 사고 밭 사고 해서 점점 농사를 불려나가니 살림이 꽤나 모이더란 말입니다. 그렇게 대여섯 해 지나고 8해 지나니까 부자가 됐습니다. 그래도 하루 보리죽 3사발 먹고 살았습니다. 아이들은 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. 그만하면 쌀밥 짓고 고기 꼭 끓여 먹어도 되련만은 그러지를 않은 겁니다. 어쨌거나 10년 동안 보리죽만 먹기로 했으니 한 번 먹은 마음 고치지 말자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런 일이 소문이 났습니다. 아무개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부자 되어 잘 살더란 소문이 난 것입니다. 그 소문을 듣고 장인이 찾아왔습니다. 맨날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더니 웬일인가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. 와보니 아닌 게 아니라 장인 보기에도 부자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. 곳간에 곡식이 그득하고 마당에 집짐승이 술을 못 쓸 만큼 많으니 그만하면 부자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저녁상이 턱 들어오는 걸 보니까 달랑 보리죽 1사발인 것입니다. 그건 먹을 동안에 다른 방에 얼씬 않고 밖에만 돌아다닌단 말입니다. 보리죽 1사발 비우고 나니까 달려들어 싹 치워버리고 그만인 것입니다. 딸에게 물었습니다. 너는 어째 저녁을 안 먹느냐? 아, 저는 벌써 먹었습니다. 이러는 것입니다. 그 이튿날 아침상이 들어오는데 또 달랑 보리죽 1사발뿐인 것입니다. 그것 1사발 먹을 동안에 딸은 또 밖에서 빙빙 돌고 이 모양입니다. 장인이 가만히 보니 이거 참 괘씸하게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.
보아하니 제법 살림께나 일구고 사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온 장인한테 한 끼에 보리죽 한 사발 갖다 주고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빙빙 돌고 있으니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느냐 말입니다. 그래서 며칠 묵고 가려고 했던 마음을 싹 돌려서 그 길로 집에 가버렸습니다. 이래 놓으니 이번에는 부모도 몰라보는 후레자식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. 부자로 소문난 집에서 오랜만에 찾아간 장인한테 보리죽 한 사발밖에 내놓는 게 없더라. 게다가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을 때마다 밖으로만 돌더라.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.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은 그 뒤로도 보리죽만 먹고 살았습니다.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남편이 어둡도록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아내가 죽은 닭을 딱 쳐들고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. 왜 그러고 있어? 무슨 일 있어? 아, 글쎄 족제비란 놈이 우리 닭을 채가는 걸 쫓아가 빼앗았는데 이걸 먹지도 못하겠고 버리지도 못하겠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이런다오. 그것 당장 팔팔 끓는 가마솥에 삶으시오. 아, 우리가 10년 동안 보리죽만 먹겠다고 한 약속은 어찌하고 이걸 먹어요. 걱정 마오. 오늘이 딱 10년 되는 날이오. 가만히 따져보니 그날이 바로 10년 되는 날인 것입니다. 그래서 닭 잡고 흰밥 짓고 떡까지 해서 그놈을 온 식구가 달려들어 먹는 게 아니라 짊어지고 처가에 갔습니다. 가서 쭉 펴놓고 장인어른, 장모님.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10년 동안 작정하고 보리죽만 먹었습니다. 장인어른 오셨을 때 보리죽 한 사발밖에 대접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음식을 좀 장만해 가지고 왔으니 드십시오. 하는 것입니다. 사정을 다 알게 된 장인이 하는 말이 아, 그때 내가 일찍 오기 잘했지. 며칠 더 있었으면 우리 딸 굶어 죽을 뻔했구나. 그 사위는 장인장모에게 극진하게 효도하며 살았고 장인장모도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 살았습니다. 어떤 일을 10년을 꾸준하게 한다면 그 바닥에서는 인정받지 않을까요? 구독은 공짜입니다.